등산의 놀라운 이점, 내 몸과 뇌를 개조하는 등산의 과학.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스크린 속의 디지털 세상에 갇혀 지내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등산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무너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소외되었던 자아를 찾는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감각, 폐부 깊숙이 바뀌는 시원한 공기,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뷰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선사합니다. 이제 등산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점을 통해 우리가 왜 다시 산으로 향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지금 이 순간 혹시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아마 10중 8구는 어깨가 잔뜩 뭉쳐 있으실 겁니다. 목은 또 거북이처럼 화면 쪽으로 쑥 나와 있을 거고요. 맞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에 막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 그리고 하루 종일 스크린이 만들어낸 그 네모난 디지털 세상에 갇혀 지내잖아요. 네, 저도 매일 뒷목 주무르면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답답한 콘크리트 정글을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이 자료는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말에 중장년층이 막 땀 한 번 쫙 빼고 파전 먹고 돌아오는 그런 단순한 취미 활동 정도로 등산을 여겨왔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등산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해체합니다. 등산이 어떻게 무너진 우리의 생체 리듬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고 또 일상에 치여서 소외되었던 내면의 자아를 찾아주는지 무려 20가지의 구체적인 이점을 통해 증명하고 있거든요. 와, 20가지나요? 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일종의 강력한 치유 과정으로서 말이죠. 진짜 저도 처음에 막 등산 좋은 거 누가 몰라 하고 봤다가 이게 세포 단위에서부터 뇌 신경망까지 우리를 어떻게 개조하는지 읽고 나서는 당장 그 등산화끈을 묶고 싶어지더라고요. 충분히 그러실 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가지 리스트를 막 사전처럼 지루하게 줄줄 읊지는 않을 겁니다. 청취자님, 그 발바닥이 울퉁불퉁한 지면을 누르는 감각, 그리고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조화를 향해 가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물리적인 변화, 즉 진화적 본능을 깨우는 과정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물리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죠. 청취자님,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 위를 걷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풍경은 고정되어 있고 바닥은 완벽하게 평평하고 매끄럽잖아요. 네, 아주 통제된 환경이죠. 비유하자면 이건 약간 2D 횡스크롤 게임 같아요. 그냥 앞으로만 주구창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등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막 이런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산해야 하는 최고 사양의 3D 오픈월드 게임 같거든요. 2D와 3D의 차이, 평면의 삶에서 입체적인 훈련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단조로운 기구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입체적 근력 강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입체적 근력 강화요? 네, 우리 몸이 원래 자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산길을 오를 때 허벅지 앞쪽에 그 대퇴사두근이랑 엉덩이 둔근이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건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잖아요. 아우, 엄청 땡기죠, 올라갈 때는. 그쵸.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구간은 바로 내리막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신성수축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신성수축이요? 사실 산에 갔다 오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다리가 더 막 후들거리고 다음날 근육통도 훨씬 심하잖아요. 그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평지나 오르막을 걸을 때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냅니다. 이걸 단축성 수축이라고 하죠. 반면에 내리막을 걸을 때는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쏠리잖아요. 네네, 막 굴러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버텨야죠. 맞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걸며 버텨야 합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은 늘어나면서 동시에 체중을 버티는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성수축입니다. 아, 늘어나면서 힘을 쓴다? 네,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지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을 가장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훈련 방식이죠. 평지를 걷는 러닝머신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강도 높은 단련입니다. 와, 그래서 내려올 때 허벅지가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였군요. 브레이크를 잡느라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니까요. 게다가 산에서는 배낭도 메고 있고 돌멩이나 나무 뿌리 때문에 지면도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배나 허리 쪽 근육도 엄청 쓰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배낭의 무게를 버티고 또 매 순간 달라지는 경사면에서 균형을 잡느라 척추기립근과 복사근 같은 코어 근육이 쉴 새 없이 개입하죠. 전신을 지탱하는 코어가 360도로 자극을 받는 겁니다. 360도 코어 자극이요? 네, 이런 입체적인 근육 사용은 결국 우리 몸의 엔진 자체를 갈아 끼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엔진을 간다는 건
그 심폐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사가 조금만 가팔라져도 심장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뛰니까요. 랍니다. 심박 출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진되죠. 피가 막 팍팍 도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등산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중강도 활동이잖아요. 시간당 400에서 800kcal 소모하는 엄청난 대사 활동이 일어납니다. 800이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연료를 공급하도록 효율적으로 재편성되는 거죠. 기초대사량 자체가 늘어나서 소위 말하는 요요가 없는 체질로 개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말에 지방 좀 태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쉽게 지치지 않는 고효율 하이브리드 몸을 만드는 과정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등산이 골다공증 예방약 역할을 한다는 대목이요. 뼈는 보통 우유 마시거나 멸치, 칼슘 이런 거 먹어야 튼튼해지는 거 아닌가요? 걷는 것만으로 뼈가 단단해진다는 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뼈는 가만히 놔두면 튼튼해지는 그런 정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압력을 받아야만 조골세포, 즉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골밀도를 높이도록 진화했거든요. 뼈에 압력을 줘야 세포가 일하는군요. 맞습니다. 등산은 체중이라는 부하를 온전히 뼈로 견뎌내야 하는 수직 압박 운동의 전형입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이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에서는 얻기 힘든 효과죠. 물속에선 체중이 안 실리니까요? 네, 그래서 중장년층이나 갱년기 여성에게 등산이 필수적인 뼈 건강 처방전이 되는 겁니다. 와, 근육은 늘어나면서 버티느라 강해지고 뼈는 체중으로 막 꾹꾹 눌러줘서 단단해지고 내 몸의 하드웨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아주 입체적인 리모델링이죠. 자, 이렇게 다리가 묵직해질 정도로 입체적인 훈련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산속의 공기를 스펀지처럼 깊게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두 번째로 짚어볼 숲의 생화학적 해킹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호흡을 통한 변화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인들 책상 위에 보면 막 면역력 높인다고 비타민, 홍삼, 유산균 이런 영양제가 한 움큼씩 있잖아요. 다들 챙겨 드시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단지 산속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 피검사 수치가 달라질 만큼 객관적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거 진짠가요? 약간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숲이 일종의 거대한 천연 약국으로 작동하는 명확한 과학적 기전이 있다는 겁니다. 전연 약국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료에서 언급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테르펜과 피톤치드입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천연 항균 물질들이죠. 나무 냄새라고 하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깊은 호흡을 할 때 이 화합물들이 폐를 통해서 혈류로 직접 들어옵니다. 잠깐, 식물의 방어 물질이 내 피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최전방 수비수 중에 NK세포, 즉 자연 살해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체내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찾아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 와, 이름부터가 자연 살해세포. 무시무시하네요. 흡수되었을 때 NK세포의 수와 활성도를 즉각적이고 유의미하게 끌어올린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약물 없이 호흡만으로 우리 몸의 면역 부대를 완전 무장시키는 겁니다. 진짜 막 SF 영화 같네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성분이 내 몸의 바이러스 킬러들을 깨운다뇨. 아주 직관적인 화학적 반응이죠. 근데 들이마시는 공기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해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자연의 다채로운 녹색 광선, 그리고 숲의 고요한 환경은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코르티솔, 이거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요동치거든요. 반대로 규칙적인 산행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돕고 혈관을 안정화합니다. 혈당 조절까지요? 네, 여기에 더해 땀을 흘리고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주는 엔돌핀, 정서적 안정을 주는 세로토닌, 성취감을 주는 도파민 분비가 최적화되죠. 내분비계 전체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조율되는 겁니다. 와, 스트레스는 깎아내고 면역력은 올리고 행복 호르몬은 폭발시키고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완벽한 처방전이네요. 그렇죠. 숲이라는 거대한 병원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호르몬이 싹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평소에 직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과부하가 갈려있던 우리의 뇌가 마침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세 번째 단계인 인지와 감각의 변화죠. 걸을 때 발밑 조심하느라 딴 생각을 아예 못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산에 가서 그 불규칙한 돌부리를 피하고 미끄러운 흙길을 디딜 때 마치 발바닥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오, 발바닥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그 순간 엄청난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요. 네.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걸을 때 뇌는 사실상 자동주행 모드입니다. 하지만 나무 뿌리와 미끄러운 낙엽을 밟을 때는 다르죠. 자료의 인지감각 부분을 보면 뇌가 끊임없이 신체의 균형을 개선하며 고유수용 감각을 발달시킨다고 나옵니다. 고유수용 감각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내 팔다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관절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를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정확히 인식하는 감각입니다. 뇌와 신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최고 수준의 협응 후면인 셈이죠. 아, 눈으로 다 보지 않아도 내 발이 돌멩이를 밟았는지 흙을 밟았는지 아는 거. 발바닥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뇌가 미친 듯이 처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뇌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산에 다녀오면 머리가 엄청 맑아지잖아요. 네, 그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죠. 저는 특히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안 터질 때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처음엔 카톡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 불안하다가 나중엔 그 물리적인 단절에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소위 말하는 강제 디지털 디톡스죠.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인지적 피로를 겪고 있지 않은가? 그 해방감이 바로 뇌 피로가 풀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료에 등장하는 주의력 회복 이론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력 회복 이론이요. 네, 도심 한가운데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알림, 번쩍이는 네온사인,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뇌의 전두엽이 특정 자극을 무시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 위해 에너지를 억지로 쥐어짜내야 합니다. 이걸 지향적 주의력이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는 아주 빠르게 고갈되고 심각한 인지적 피로를 유발하죠. 그래서 퇴근할 때쯤 되면 완전 멍해지고 점심 메뉴 하나도 결정하기 싫어지는 거군요. 전두엽 배터리가 방전돼서요. 맞습니다. 완전히 고갈된 상태죠. 그럼 숲에서는 어떻게 다르길래 그 배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매혹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매혹이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 새의 지저김 같은 자연의 자극은 뇌가 억지로 집중할 필요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정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전두엽이 마침내 긴장을 풀고 완전한 휴식 모드, 일종의 스크린세이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스크린세이버 모드. 모니터 화면 보호기처럼 뇌가 아예 꺼진 건 아닌데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앱들을 다 종료시키고 잔잔하게 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 산을 걷다 보면 갑자기 유레카! 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는 거군요. 베토벤이나 괴테, 니체 같은 역사적인 예술가와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산책과 등산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고정된 사무실 파티션을 벗어나서 변화무쌍한 지형과 계절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합니다. 인지적 피로가 씻겨 내려간 빈자리에 새로운 신경망이 연결되면서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와, 뇌가 완전히 포맷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네요. 그럼 시야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의 좁은 화면에서 내면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테마, 움직이는 명상과 라이프 스타일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에 가까운 이유를 보여주죠. 청취자님, 등산이 단순히 주말 오전에 산에 올랐다가 밥 먹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의 후반부는 이 행위가 어떻게 개인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통째로 뒤바꾸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떡끝까지 숨이 차오르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하고 고통스러운 구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의 구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 평소 타인의 시선이나 시끄러운 일상에 묻혀 외면했던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부터 시작해서 내 한계는 어디인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묻게 되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 즉 움직이는 명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꾹 참고 마침내 그 정상 비석을 딱 안았을 때 그 쾌감. 내가 이 힘든 산도 두 발로 끝끝내 걸어 올라왔는데 당장 내일 회사 가서 내가 못 해낼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엄청난 자아 효능감과 도파민이 폭발하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 어제 저녁까지 나를 짓누르던 그 엄청난 고민거리들이 저 발밑에 있는 개미만한 아파트 단지처럼 작고 하찮게 느껴지고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물리적 시야의 확장이 어떻게 심리적 여유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완벽한 정서적 환기의 순간이죠. 거기에 더해 등산이 주는 사회적 유대감의 질적인 차이도 주목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 화려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보다 산중턱에서 숨을 헐떡이며 같이 간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나눠 먹는 오이 한 조각,
막 찌그러진 초코바 하나가 훨씬 달콤하잖아요. 그게 바로 취약성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땀에 젖고 화장은 지워지고 다리가 풀려 헉걱대는 자신의 가장 꾸밈없고 취약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소속감과 신뢰는 도심 속 술자리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단단함이 있죠. 진짜 끈끈해지죠. 게다가 가보지 않은 낯선 코스를 탐색하며 길을 찾는 과정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모험심과 탐험가의 본능을 깨워주기도 하고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이 모든 극적인 변화가 산에 올라가는 토요일 아침에 짠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라이프 스타일의 전이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주말에 산에 가기로 약속을 딱 잡으면 금요일 밤에 술을 덜 마시게 되잖아요. 막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기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고요. 내일 산에 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게 땀을 빼고 나면 일요일에는 그 기분 좋은 피로감 덕분에 푹 쉬면서 한 주를 정리하게 되고요. 주말에 단 몇 시간이 일주일 전체의 식단, 수면, 멘탈을 통째로 해킹해버리는 거죠. 아주 날카롭고 훌륭한 통찰입니다. 수면 패턴이 잡히고 식단이 건강해지고 목표 지향적인 삶의 태도가 정착됩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도심에서 켜켜이 쌓인 업무적 피로와 감정적 소모를 산이라는 거대한 천연 회복실에서 씻어내고 다시 다가올 월요일을 힘차게 부딪혀 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것이 바로 등산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삶의 질을 수직으로 상승시키는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은 이유입니다. 와, 오늘 정말 숨가쁘게 하지만 너무나도 상쾌하게 달려왔네요. 청취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2D 러닝모션을 벗어나 3D 입체 운동으로 근육의 신성 수축을 이끌어내고 뼈를 단련하는 과정부터 시작했죠. 네, 생체 역학적인 변화였죠. 그리고 피톤치드와 테레펜으로 가득 찬 숲을 천연 약국에서 면역력과 호르몬을 완전히 리셋했고 또 발바닥으로 지형을 읽어내며 뇌의 전두엽을 부드럽게 쉬게 만들어 창의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스크린세이버 모드 기억나시죠? 네네. 그리고 이 모든 땀과 호흡의 과정이 결국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경이로운 혜택들을 안전하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자료의 마지막에 당부하는 기본 수칙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불규칙한 지형에서 발목을 보호해줄 적절한 등산화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발목 다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할 충분한 물을 챙기시고 무엇보다 산속의 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다는 점을 명심해서 일몰 전에는 반드시 하산해야 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치유를 대가 없이 내어주는 만큼 우리 역시 쓰레기는 대가져오고 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LNT, 즉 Leave No Trace, 흔적 남기지 않기 정신을 실천해서 우리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창하고 유명한 명산일비론은 전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집 앞 작은 뒷산에서부터 이 모든 기적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동네 뒷산도 충분히 위대하죠. 자,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이로운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마치고 하산한 후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어 당신이 그 비좁고 답답한 사무실 파티션 안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말에 힘들게 올랐던 정상, 그곳에서 내려다보았던 세상을 품을 듯 아득하고 거대한 파노라마 뷰의 기억. 숨이 멎을 듯 했던 그 거대한 공간감이 당신의 뇌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 않을까요? 그 기억의 파편이 물리적인 파티션의 답답함을 단숨에 부숴버리고 당신에게 그 누구도 그 어떤 스트레스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무한히 확장된 마음의 평수를 제공해주지는 않을까요? 이번 주말 당신의 그 좁아진 내면 공간을 다시 넓혀줄 그 산이 아주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크린 어깨를 펴고 등산화끈을 단단히 묶을 시간입니다. 청취자님은 이번 주말 어느 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삶을 뒤흔들어줄 흥미진진한 자료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깊은 여정에 동참해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